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아, 이제 무려 2강을 짓게 됐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예, 여러분 2강 바로 백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구려까지 했었고요. 요번 시간에는 이제 백제부터입니다. 교재를 제가 지난 시간에 제대로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해커스 한국사, 예, 2024 최신 개정판 해커스 심화 1, 2급, 예, 요 기본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쉬워서 기본은 나한테 너무 쉬워. 그래서 문제집은 여기 보니까 암기강화 복습 노트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교재는 제가 그 커뮤니티 탭에다 공지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과정이 전한길 강사의 경우에는 30 한 몇만 원쯤 하더라고요. 예, 그 메가 스터디 공무원 이런 쪽에 보니까 30 몇만 원쯤 하고 황현필 강사도 한 10 몇만 원 하는데 저는 철저하게 전한길 강사의 그 밥그릇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무료로 공개하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구독을 많이 해주세요. 구독.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저는 기운이 나는 사람이거든. 예. 한국사 능력 검정 강좌라고 이제 했으니까, 예. 구독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그런데 제 강의를 열심히 구독해주고 있는 분들은 열심히 좀 들어달라. 예. 그래서 구독도 해달라. 그리고 제가 불편한 한국사를, 많이 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제의 건국과 성장. 예, 교재는 제가 해커스 2024 심화 1, 2급 한다고 했습니다. 백제의 건국과 성장. 네. 건국, 고구려 계통의 온조가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위례성에서 그걸 했다. 위례성의 위치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한국사 능력 검정에서는요, 여기 우리가 위례성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온조가 냈을 때는 여기 지금 혈성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연천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 위례성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또다시 웅진성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성왕태 사비성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백제 수도의 그 변천사입니다. 고이왕 때에 율령을 반포했다. 좌평제와 16관등제를 정비했다. 목지국을 병합했다. 고이왕이. 예, 그렇습니다. 정복활동. 마한의 전 지역을 정복하여 전라도 지역을 차지했다. 고구려 평양성을 한다. 이게 371년 때입니다. 고국원왕이 전사합니다. 그래 놓고 고국원왕이 자기의 아들인 소수림왕에게 나라를 부탁하고 죽죠. 그 다음에 역사서를 박사고흥으로 하여금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했다. 침유왕, 중국 동진해에서 온 인도 승려 마라난타로부터 불교를 공인 수용하였다. 백제의 위기. 백제의 비류왕 때 남진 정책에 대항해서 신라에 공주를 보내가지고 결혼 정책을 통해서 나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계루왕이라고 하는 건 백제가 고구려가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북위라고 하는 중국의 북위 정권에 친서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한성이 함락되면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문주왕 때에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동성왕 때는
나제 동맹을 강화했다. 또다시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무령왕 때는 이게 이제 그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의 김원용 교수가 무령왕릉을 박정희 정권 때 출토하면서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게 되는데, 그 출토 과정이라는 건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요즘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출토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막 숟가락을요, 막 이렇게 휘어보기도 하고, 막 그 플래시를 바로 비추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주 후진국 때였기 때문에 그런 출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의 22담로, 여러분 이 22담로라는 것도 백제가 우리 동아시아 전역을 지배했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22담로의 그 구성원이 인도네시아까지 갔다, 뭐 필리핀까지 갔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지방에 머물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남조의 양나라 정권하고 계속 교류를 했다. 양나라의 무제라는 애하고 계속 그걸 했다. 그 다음에 성왕이 사비로 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남부여로 변경했습니다. 남부여.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북쪽에 자기가 옛날에 부여씨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온조왕 때에 부여에서 소선호 계급이 그 고구려 초기에 주몽왕의 배신을 당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온 거의 원류가 저 위에 고구려보다 위쪽에 있는 부여다라고 하는 거를, 남쪽 부여다라고 하는 걸로 고구려보다 더 정통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상징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라의 진흥왕하고 손을 잡고 여기 그 화성 지역을 그리고 한성 지역을 수복했는데,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관산성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관산성에서 대전 논산 지역에서 성왕이 50여 명의 그 호위병사하고 자기 태자인 그 위덕왕이 거기를 가가지고 열심히 그 신라 군사들을 쳐부수고 있는데, 관산성 싸움에서 성왕이 내가 왕자를 뭐 구원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싸우다가 죽거든요. 아니 신라의 노예 계급에게 죽어요. 3년산성에서 노예 계급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백제의 성왕을. 그리고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세상에 신라의 궁성, 그 반월성 그 문 입구에다가 묻어버려요. 그리고 신라 백성들이 다 밟고 지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제의 무왕이 이를 그대로 다시 가서 파가지고 되찾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왕의 아들 의자왕이 이를 천년의 치욕으로 여기면서 뭐라 그럴까, 태종무열왕 김춘추를 도발했죠. 그래서 김춘추의 여기 요 진주 대야성 지역을 침범해가지고 그 사위를 죽이고 김춘추의 딸을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김춘추가 너무 노해서 여기 고구려하고 다시 손을 잡고 치려고 하는데, 고구려는 영계소문이 이거를 거절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 당나라로 가가지고 당나라에서 당나라 나당 동맹을 맺고 여기에 신라의 삼국을 멸망시킵니다. 660년에는 백제, 668년에는 고구려, 이렇게 멸망을 시키고,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 이거는 삼국 통일이라기보다 저는 정확하게 말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 엄청난 발해를 놔두고 왜 삼국 통일입니까? 698년에 지린성 동모산에서 대조영 장군이 말 그대로 당나라를 무찌르고, 그렇죠, 천문령 전투에서 무찌르고 발해를 건국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무왕, 그 다음에 문왕, 그 다음에 선왕에 이를 때까지 여기에 오경 체제를 건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말 발해를, 이 영광스러운 발해를 여기 요동반도까지 다 먹어버린 이런 발해를 건국했기 때문에 저는 통일신라라는 말은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그냥 신라일 뿐입니다. 고구려의 영토를 3분의 2를 지가 못 잡아먹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통일신라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얘기하는데, 백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그 주류성, 백제 주류성, 지금으로 치면은 충남 서천 지역입니다. 여기가 백제 주류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여풍을 태자로 삼고 복신과 도침이라고 하는 애가 열심히 백제 부흥운동을 펼치죠. 그리고 흑치상지라는 애가 다시 여기 임존성, 지금으로 치면은 충남 당진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 임존성과 문의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백제의 부흥운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게 백강전투에서 이 나당연합군한테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이것도 663년에 부흥운동을 3년 동안 했는데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그 다음에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여기 신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백제가 한창 성장했을 때 백제가 제일 먼저 아주 최고의 성장기를 맞거든요. 그러고 나서 고구려의 장수왕, 문자 명왕이 모두 백제를 여기 웅진성으로 패퇴시키는 문주왕 때에. 그런데 어떻게 돼? 신라는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보면은 요쪽 지도,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고구려는 여기 만주를 먹고요. 여기 백제는 지금의 전라도와 충청도 지방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충청도도요, 충남은 백제인데 충북은 이때 당시에 신라였습니다. 자, 신라의 건국은 사로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박혁거세가 신라 육촌을 해가지고 신라 육촌 중에 우리 배씨도 있습니다. 신라 육촌이라고 하는 당시에 토착 세력이 있었다. 당시에 최씨, 손씨, 설씨, 그다음 배씨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었는데, 이 육촌하고 연합해서 박씨가 왕이 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박씨,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연해주 지방에서 내려온 석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김씨라고 하는 게 흉노에서 내려온 김씨하고, 이제 박자, 석자, 김자가 번갈아 가면서 왕을 칭했습니다. 그렇게 왕을 칭하니까 결국에는 이 왕을 칭하는 쪽은 성골, 진골이 되고, 신라 육촌은 말 그대로 육두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신라 육촌의 그 향토 세력은 두품 세력이 되고,
박씨, 석씨, 김씨는 골품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골품제도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까지 다 뭐 옷을 무슨 색깔은 입을 수 없다, 뭐는 입을 수 없다, 뭐 두품 세력으로까지는 뭐 되지만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방의 뭐 넓이도 뭐 다 규제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뇌물마립간, 뇌물마립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광개토 대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쳐들어온 외나라를 그 일본 쪽을 완전히 쓸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증왕이 되니까 지중마립간에서 어떻게 돼요? 지증왕이라고 하는 중국식의 어떤 그 체제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지증이라면 땅을 넓혔다. 땅지자 너를 증자해가 땅을 넓혔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왕으로 변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사부를 파견해가지고 우산국을, 지금 저 울릉도 있잖아. 울릉도 독도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그 이사부라는 장군이 바로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동시전이라는 것을 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순장을 금지합니다. 왜? 농업을 많이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 노동력인데 그 귀족이 죽거나 왕족이 죽을 때 노비들을 같이 묻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순장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흥왕이 다시 들었습니다. 지증왕은 땅을 넓힌 거고, 그죠? 법흥왕은요, 말 그대로 율령을 반포하고, 자, 율령 반포는 고구려에는 소수림왕, 그리고 백제는 고이왕,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신라는 법흥왕이 되겠어요. 율령을 반포하고 어떻게 됩니까? 상대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차돈을, 여러분 이 사람이 박이차돈입니다. 박이차돈. 이차돈이 전주 이씨가 아니에요. 성은 이씨고 이름이 차돈이가 아니다. 이말. 박이차돈이를 시켜가지고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어떻게 흰 피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신화적인 요소로서 기록이 돼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차돈의 순교, 신라가 더 이상 미시리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성골 쪽의 그런 애니미즘, 그러니까 뭐 폭포의 신이 있다라든가 돌의 신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곰의 신이 있다든가 고슴도치의 신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좀 세련된 불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불교의 진신사리를 받은 족속이다라고 하는 쪽에서 진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둘 다 왕족이면은 성골이고, 한쪽만 왕족이면 진골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요. 혈통 증명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삼국사기를 저술할 고려시대의 김부시기가 어떻게 돼? 유교의 정통성을 따지기 위해서 진골이 한쪽이 왕이면은, 한쪽이 왕족이면, 예, 우리가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왕이 들어섰을 때, 그 왕이, 중국의 진시황이 내가 연호를 기성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기성 1년, 기성 2년, 이렇게 연호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예입니다만은 일본의 천황이, 우리가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을 무슨 시대라 그럽니까? 쇼와 시대.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시대를 무슨
뭐 아키히토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헤이세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나 맞죠. 평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칭호를 했다는 그만큼 내가 잘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앙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 말이거든. 바로 그렇습니다. 자, 정복 활동. 예, 한강 유역의 확보. 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상류 지역을 고구려가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했는데 백제 성왕하고 합류해가지고 어떻게 돼? 여기에서 보이듯이 여기 한성 지역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또다시 진흥왕이 성왕의 뒤통수를 쳐버리죠. 성왕을 공격해서 이거를 지가 내먹어야지라고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사비로 옮기고 관산성 싸움, 즉 충청북도 옥천 지역에서 그 진흥왕하고 붙게 되죠. 이 진흥왕이 이 배신의 이 군사적 대가를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되냐면 김무력 장군을 보냅니다. 김무력 장군은 자기 손자가 김유신이죠. 바로 금관가야에서 항복해온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력 장군이 3년 산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거를 깹니다. 백제는 위덕왕이 이거를 모두 다 물리치고 있었는데 그 위덕왕이 세상에 물리치고 있는 거를 백제 성왕이 괜히 50명을 이끌고 내가 위덕왕이 얼마나 잘하는가 봐야 되겠어 이러면서 가다가 배신당한 거예요. 그래 가다가 이 신라의 3년 산성에서 파견된 장군에게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머리 부분을 신라의 반월성 밑에다가 묻어가지고 그거를 신라 사람들로 하여금 밟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래가 백제무왕이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대로 백제무왕이 다시금 거기를 가서 그 머리를 파가지고 도로 가져오죠. 이건 천년의 굴욕이다. 그래가지고 의자왕이 또다시 이걸 복수한다고 김춘추의 딸이 그 자기 사위하고 같이 지키고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신라 대야성에 가서 이거를 완전히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김춘추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야성까지 치고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고구려에 직접 가서 또다시 원구를 청하고 동맹 맺기를 청했으나 영계소문은 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뭐 토끼와 거북이 얘기도 나오고 그래. 그래야 여기 이제 다시 당나라로 가서 다시 이제 나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돌아오죠. 여기 진흥왕 때는 대가야를 이사부를 보내가지고 대가야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단양 적성비하고 어떻게 되노? 황초령 청소년 그 집단인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했다. 자, 이 보세요. 여기에 신라가 마운영비, 황초령비, 그 다음에 북한산비, 단양 적성비, 창령비. 창령비는 대가야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원화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으뜸 꽃이다 해가지고 그 미스 신라처럼 뽑아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남자들이 아주 그 잘생긴 남자들 지금으로 보면 차은우 같은 남자들 차은우 본명이 이동민이죠. 차은우라든지 돌아가셨지만 문빈 씨라든지 아니면은 BTS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뽑아가지고 젊은 남자들로 하여금 아주 그 잘생기고 이런 남자들을 화랑도로 해서 그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 예. 그래가지고, 모죽지랑가,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게 만든다든가, 자장율사 아니면 원광법사로 하여금 세속오개, 임전무퇴, 이런 거를 쭉 하게 해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국가적으로 이 사람들을 뭐 나라의 상비군처럼 해가지고 다 한다든가, 화랑관창이라든지 뭐 화랑방굴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전부 다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나라의 역사설. 근데 이게 지금 전해지질 않아요. 전해지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덕여왕 때는 자장율사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탑도 만들었습니다. 천문 관측을 위해서 첨성대를 축조하였습니다. 김추추를 당에 파견해서 당태종과 나당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자, 여기 가야, 여러분. 여기 가야는 전기연맹은 금관가야가 이끌었고요. 후기동맹은 여기 고령에 있는 대가야가 이끌었어요. 여기가 가야의 영토입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 고령 치산동 고분군에가 전기가야의 그 후기가야의 공통적인 거는 철이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철이 많이 난다. 그래서 전기가야에는 김해 치산동 고분군의 철제 갑옷, 그리고 여기 금동관, 후기가야는 금동관을 쓴다. 법흥왕의 금관가야가 멸망했고 대가야는 신라진흥왕에 멸망했습니다. 사실 금관가야는 광개토대왕이 치고 내려왔을 때 한번 멸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명맥만 이어져 오던 걸 법흥왕이 가서 확실하게 멸망을 시켰고, 그 뒤로 대가야에 의해서 이지다시 왕이 대가야를 통해 가지고 다시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진흥왕이 가서 확실하게 깼다 이 말. 철을 낭랑가 외에다가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라와 발해. 예. 페이지를 알죠. 신라와 발해 56페이지 여러분 신라와 발해를 보시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당하고 대조영과 걸걸중상 그리고 보장왕 잔존 세력들이 모두 모여서 길림성, 지린성, 동모산 쪽에서 돈화 지역에서 발해를 건국합니다. 대조영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 뒤로 무왕이 등극하고 그 뒤로 문왕이 등극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 발해 선왕 때에 해동성국이라는 말까지 얻었습니다. 네. 자, 먼저 여러분 통일신라의 발전을 한번 보시겠어요? 통일신라의 고구려를 멸망시킨 문무왕은 바로 이 통일신라가 원래는 한 요 정도 되는 걸 했다면 이만큼 넓어졌죠. 백제는 새로운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무서워서 지방관을 파견해가지고 가르쳤다. 바로 그게 뭐야? 외사정이라는 관리를 파견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걸 아시고, 그 다음 신문왕 때에 김흠돌의 난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농공행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왕의 장인이 일으킨 난입니다. 그 왕의 장인이 일으켰으니까 어떻게 돼? 그 딸은 당연히 폐비가 되겠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폐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폐비가 된 거를 신문왕의 얼굴을 그린 거를 석굴암이라고 할 때 이 폐비 김씨를 관세음 보살로 그린 석굴암의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세요. 석굴암, 관세음 보살. 요 바로 뒤에 드러나지 않는 바로 뒤에 바로 여기 신문왕의 폐비가 있다 이 말. 예. 신문왕의 폐비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계엄을 자기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켜서
김흠돌이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폐비가 됐는데 지금 대통령은 자기 마누라가 엄청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계엄까지 하다가 지금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1400년 전 이 신문왕보다도 못한 우리 윤석열이 되겠습니다. 토지 제도를 정비합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백성들에 대한 사법적인 권한, 그리고 해당 백성들을 사병으로 거느릴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돼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구주 오소경의 지방행정도 강화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뭐야?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국학을 설립하여 귀족 자제를 대상으로 유학을 교육했다. 네. 문무왕 때부터 짓기 시작한 가문사, 문무왕의 은혜에 감동한다라고 하는 가문사를 완공했습니다. 경덕왕은 김대성의 발족으로 선대왕인 석굴암에 짓고, 그 다음에 불국사도 짓고, 김대성을 시켜가지고 다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국왕 직속기구인 집사부, 그리고 그 장관인 시종, 중시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였으며, 그 다음에 지방행정을 구주 오소경, 전국을 구주로 놔주고 군사행정장의 요충지에 오소경을 설치했다. 네. 일반 농민보다 공무를 더 많이 부담하는 향소 부곡이 존재했다. 향과 부곡.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노예를 다 배치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곡물을 더 많이 생산하겠죠. 그렇습니다. 구서당, 예, 십정, 네, 그렇습니다. 이 중앙군 군사제도, 그 다음에 원성왕 때의 독서 삼품과 이런 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많은 분들이 암기 노트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강의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은 출판사 쪽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저도 암기 노트를 만들 수 있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발해를 보시겠습니다. 발해.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만주 지린선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장문휴가 수군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대무예가 그 대조영의 아들이죠. 대무예가 어떻게 돼요? 바로 무왕으로서 당나라가 까부는 거에 있어서는 용서 안 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장문효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지금의 옌타이 지역을 덩저우 지역이라고 하는데 덩저우 지역을 칩니다. 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로 식민지로 삼죠. 이거에 당나라가 꼼짝도 못해요. 그 정도로 아주 강했습니다. 이 덩저우를 공격하고 당의 군야로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당의 영토를 침범해가지고 당의 물류 중심지를 뺏었는데 이 덩저우라는 곳이 물류 중심지란 말이지. 예, 그러한 거를 뺏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당의 자주성을 대당 자주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썼다. 삼성육부의 중앙 정치 조직을 정비했다. 오경 15부 62주의 지방 통치 체제를 확립합니다. 선왕 때. 대흥과 보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도 썼습니다. 문왕 때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개성의식 60페이지 보시겠어요? 주민 구성,
고구려 출신이 지배층의 대부분, 명칭 사용,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고 명칭을 사용했다. 온돌 장치나 정해공주묘의 모주림 천장 구조 등을 통해서 생활 양식이나 고분 양식 등 문화 유적이 고구려와 유사해. 정당성, 삼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구성되고, 육부라고 하는 것은 좌사정과 우사정이 삼부씩 관할했다. 중정대라고 하는 감사원 조직이 있어서 이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했고, 주자감이라고 하는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230년 가까이 지속됐는데 이런 명칭만 알려져 있을 뿐 아무것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는 건 정말 미스테리한 왕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은 발해까지 보았습니다. 60페이지 통일신라의 혼란과 후삼국 시대는 다음 시간 토요일에 제가 찍어서 일요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